네, 공무원의 부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주간 시사경제 포커스입니다. 지난주 통계청이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 후 고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선 각기 생각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영산대 경영학부 한성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당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고용 쇼크다, 또 고용 참사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예, 보통 경제 지표를 비교할 때 전년도의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기준 시점을 작년의 7월로 잡았죠.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비해 올해 7월에 취업자가 5,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감소하지도 않았는데 뭘 그리 호들갑을 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작년에 매달 평균 한 대략 31만 명씩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듯 고용 참사, 고용 쇼크라는 단어가 그리 오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단 이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 지표들이 다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왜 이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또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일각에서는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정책이 잘못됐다. 좀 방향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용이 이제 감소했다는 것은 반대로 실업이 증가했다는 말과 대략 유사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아진 원인을 정리하면서 이걸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해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환원시켜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잘못된 방법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자주 언급되는 몇 가지 요인들 살펴보면은 첫째가 이제 구조적 실업인데요. 이런 건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일어나는 실업입니다. 예컨대 전통적 업종이 사양 산업으로 지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실업이죠. 최근 조선과 자동차 업종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부산도 이 구조적 실업,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신발 산업이 아주 성행했다가 이제 IT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 신발 산업에 있던 분들이 실업자로 내몰렸잖아요. 이건 사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정부의 손으로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산업에 일자리가 또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그쪽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산업은 기술적으로 보통 고도화되기 때문에 사람을 덜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 고도화될수록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의 산업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보다 비중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결과 이 산업에서 어느 정도 고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 새로운 기술로 고도화된 상태로 살아남기 때문에 이전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줄어듭니다. 요즘 IT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자 이제 신발 산업, 식료품 산업 같은 사양 산업에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인력을 대폭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실업을 이제 앞의 구조적 실업과 달리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일어나는 실업이죠. 지난 10년간 OECD의 실업률이 대략 한 8, 9%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술적 실업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술 첨단화가 사람을 대체하니까 그만큼 고용 유발 효과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고. 네. 그러고 보면 작업장과 은행에서 자동화가 되면서 이런 기술적 실업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고용 쇼크가 이런 것 때문만인지, 왜냐하면 올해랑 작년이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사이에 이 원인 때문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업자 수는 7월뿐 아니라 지난 5개월째 계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해 왔거든요. 그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실업 유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 실업과 기술 실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산업 구조와 기술은 그대로인데 경기가 침체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대략 산업 구조는 거의 한 4, 50년 주기로 변하고 생산 기술도 대략 그런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과
기술 실업은 한번 크게 일어난 후 상당 기간 일정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겪죠. 이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생산을 줄이거나 기업이 망하니까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산업 구조와 기술보다 그냥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산업 구조가 불황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생긴다 이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왜 안 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이게 밝혀지면 좀 대책이 생길 것 같은데. 예, 그 핵심 문제인데요. 왜 장사가 안 될까?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신고전학파라고 불리는 한쪽은 임금이 비싸서 기업이 생산을 많이 못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케인지언이라고 불리는 다른 한쪽은 오히려 임금이 너무 낮아서 기업이 생산해봤자 살 사람이 없어 장사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최저임금 정책, 인상 정책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인식 차이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게 된 겁니다. 예. 이를테면 신고전학파 이론을 채택하는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실업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죠. 네. 반대로 케인지언의 이론을 수용하는 진보 여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히려 물건이 잘 팔려 고용이 유지된다고 하죠. 예,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더 짚어보고요. 그 실업의 원인을 지금 크게 구조, 기술, 또 경기 실업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도 물론 복합적이겠지만요. 어떻습니까? 예, 그 통계청 보고서를 실제로 보면서 알아보죠. 먼저 GM과 같은 자동차 조선업과 같은 그 제조업 분야에서 12만 7천 명의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들은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됩니다. 예. 또 사업 지원과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10만 명 정도의 실업은 경기가 안 좋아 발생한 경기 실업에 가깝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7만 8천 명의 실업은 인구 감소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실업의 원인은 이처럼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원인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실업과 경기실업, 그리고 자동화와 함께 계속 지속되어 온 기술실업입니다. 예. 이 분야별로 이렇게 짚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거리에서 집단행동 중인 영세업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이 실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그 자영업자들의 실업이 많아진 게 급작스럽게 나타난 건 근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근데 반드시 또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영세자영업체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업체하고 사람을 쓰지 않는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전자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10만 7천 명 고용이 감소한 쪽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실업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실제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고용폭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실은 많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영세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례를 모집단 전체 특징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조금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고용 쇼크의 대다수가 구조적, 기술적, 경기적 실업에 속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다양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실업의 속내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실제로 받는 영세업체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통계의 수치를 떠나서 체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또 둘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없었던 부분이니까 이 소수의 목소리, 이게 설령 소수라고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참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이 영세업체가 그런데 자꾸 망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총종사들 중에서 자영업 비중을 보면요, OECD 나라들이 평균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25%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사실적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또 그것도 일자리니까 정리되라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서민들과 알바생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일자리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인내하지 못할 겁니다. 예.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다른 곳에서 경영난의 원인을 찾아서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서민과 알바생들 닥달하기 전에 본사의 지나친 로열티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처럼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네. 교수님. 예,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또 구체적으로 내놓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부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